전 세계의 신화나 전설, 동화 속에 등장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신비한 요정. 요정은 인간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신비한 마법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요정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요정이 상상이 아닌 현실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신부리. 바로 이 신부리에 위치한 프랑무니 사원에 상상의 사물인 요정이 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사원의 법당. 법당에는 불상 바로 앞에 특이한 유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유리 상자 안에는 검붉은 색의 한 쌍의 미라가 들어 있었다. 바로 요정의 유해라는 것이다. 언뜻 보아 한 손에 들어올 만한 작은 크기의 미라는 눈, 코, 입이 뚜렷한 얼굴과 팔부터 다리까지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갖춘 여인의 모습이었고, 특히 머리는 커다란 꽃잎 모양으로 돼 있었다. 미라를 본 사람들은 이 미라를 요정 미라라고 여기며 연일 화제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미라를 어떻게 사원에서 보관하게 됐을까?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프랑무니 사원에서 수행 중이던 한 스님이 숲으로 산딸기를 따러 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산딸기 찾기에 몰두했던 스님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숲속에서 한참을 헤매던 스님은 어디선가 흘러오는 강한 향기를 맡게 됐는데, 향기에 이끌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 스님은 과일나무에서 떨어진 난생 처음 보는 특이한 꽃송이를 발견했다. 그런데 꽃잎을 들춰본 순간 스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꽃잎 안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작은 미라가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스님은 이 미라가 요정의 유해라고 여기고 사찰의 법당에 모셨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사원을 찾아와 요정 미라에게 소원을 빌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요정 미라의 모양을 본 또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했으며, 마치 요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행운을 빌기도 했다. 그렇다면 태국 사람들은 왜 사원에 있는 미라를 요정의 유해라고 믿고 숭배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태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다. 태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나리푼이라고 불리는 작고 귀여운 꽃의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나리푼이라는 요정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숲속 과일나무에 피어있는 신비한 꽃송이에 사는데, 꽃잎 모양의 머리를 한 나리푼 요정의 몸에서는 짙은 과일 향기가 난다고 전해진다. 또한 나리푼의 향기를 맡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른다고 하며, 만약 나리푼이 사는 과일나무를 베거나 나무의 열매를 함부로 따먹으면 나리푼은 더 이상 꽃의 요정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결국 검붉은 색으로 몸 색깔이 바뀌어 죽고 만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굳게 믿는 태국 사람들은 미라의 생김새와 스님이 미라를 발견했을 때의 정황이 전설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며 실제로 나리폰 요정이 현실에 존재하며 미라가 나리폰 요정의 유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미라가 요정의 유해라고 믿는 이유는 또 있었다. 미라가 발견됐을 때 미라를 감싸고 있던 신비한 꽃 때문이었다. 전설 속에서 나리폰은 과일나무에 피는 꽃에서 살며 그 꽃 역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스님에 의해 발견된 미라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꽃송이에 들어있었고, 미라를 발견한 뒤 스님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을 때 신기하게도 꽃송이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즉, 실제로 미라를 발견했을 때 함께 발견된 꽃송이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라가 나리폰 요정이라고 믿는 세 번째 이유는 미라의 머리 모양에 있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나리폰 요정의 머리처럼 발견된 미라의 머리 모양이 보통의 미라들과 달리 꽃잎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라에서 나는 향기도 사람들이 미라가 요정의 유해라고 믿게 만들었다. 전설의 내용을 보면 나리폰 요정에게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견된 미라에서도 악취가 아닌 꽃향기가 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 사람들은 사원에 있는 미라가 요정의 유해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자 요정의 유해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미라의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렇다면 정말 태국의 사원에 모셔져 있는 미라는 전설 속 꽃의 요정이라 불리는 나리폰의 유해일까? 일각에서는 미라가 작은 동물의 사체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변종된 박쥐나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견된 미라의 머리 모양이었다. 미라가 동물의 사체일 가능성에 대해 연구했던 동물 전문가들이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 머리가 둘 달린 뱀이나 얼굴은 코끼리인데 몸은 돼지인 변종 동물을 일부러 만들 수는 있지만 꽃잎 모양의 머리를 일부러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라에서 나는 향기에 대해 다른 미라처럼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미라에 미약하게 남아있는 향은 꽃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나무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라가 솜씨 좋은 공예 전문가들이 향이 나는 나무로 만든 인공 복제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를 깎아 미라를 만든 뒤 실제 미라와 비교한 결과 아무리 정교하게 나무로 미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미라와 현저하게 무게 차이가 나고 정교한 이목구비를 표현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인공 복제품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그러자 2001년 미라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그리고 미라에 대한 놀라운 점들을 밝혀냈다. 사원에 있던 미라를 엑스선 촬영을 한 뒤 분석한 결과 미라의 머리는 인간과 달랐지만 미라의 몸은 손가락과 다리, 등뼈의 형태가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꽃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골고루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라를 분석한 과학자들도 나리폰의 정체가 무엇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고 그렇게 나리폰에 대한 논란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태국의 한 일간지에 또 한 장의 미라 사진이 실렸다. 이 두 사진을 보면 외형적으로 좀 달라 보이지만 해부학적 분석 결과
크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구조가 거의 일치됩니다. 미이라는 요정이 아닌 낙태아입니다. 태국의 시리라지 병원 해부학 전문가인 순톤 박사가 밝힌 미라의 정체는 놀랍게도 태아였다. 그것도 뱃속에서 6개월 정도 자란 상태의 태아라고 주장했다. 즉, 순톤 박사에 따르면 사원에 있는 미라가 태아의 사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꽃잎 모양의 머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여기 척추뼈, 여기 갈비뼈 보이시죠? 이 둘은 인간의 골격을 다 갖췄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여기가 두개골이고요. 6개월 된 태아에서도 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문외아인 셈이죠. 순톤 박사는 뇌가 기형이거나 아예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태아의 사체의 경우 꽃의 요정이라고 알려진 미라와 비교해볼 때 머리 모양이 비슷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두개골이 없는 뇌에서 물이 빠져나가 버린 뒤 그 상태에서 사체가 마르며 머리 모양이 쭈글쭈글하게 돼서 마치 꽃잎이 감싼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가사의한 미라의 정체는 과연 요정의 유해일까, 태아의 사체일까? 태국에서 발견된 미라는 요정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들로 나뉘어 지금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태국 프랑무니 사원은 여전히 나리폰 요정을 믿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